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몇 차례 이 전세가 급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가의 갭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는 이 전세가율에 대한 이야기, 위기 속에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강의 영상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20번이 넘는 꾸준한 규제 덕분에 지금 현재는 이 다주택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 710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제, 앞, 중간, 뒤까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매도도 모두 어렵습니다. 포지션을 움직이다 보면 지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지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포지션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은 결국 가격이 현재 호가보다 조정된 상태로 나오는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면 입주 가능한 물건과 임대가 껴져 있는 매물의 가격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난 상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거주할 생각이 아니라 미리 내 집을 마련해 놓는다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대가 껴져 있는 매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불투명하죠. 2021년, 22년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먼저 매수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외에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임대가 껴진 물건을 매수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가 급등에서 따라오게 되는 이 거주비용 상승. 일단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이자를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이 이상의 금액은 조달하기가 어렵죠.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출되는 게 거주비용 상승 리스크에 노출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껴져 있는 매물을 매수하면은 이러한 전세가 급등, 거주비용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22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매매가가 더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상승 효과, 매매가 상승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이렇게 포지션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무주택자, 1주택자는 지출 없이도 무혈 입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정 부분 상승량을 지출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전세가 급등해서 높아진 상황에서 매수를 적절히 잘만 한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뭐 한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물건이 매매 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거의 뭐 2장씩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전세가 급등 상황이 오니까 이전과 같은 금액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말고도
굳이 투자가 아니어도 이 무주택자, 1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죠. 자,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한정된 자본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내가 원래 살 수 없는 주택까지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 수요에 한정된 자본 내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 원래 3급지 주택 보던 분들이 전세가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3급지일수록 더 빠르게 전세가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3급지가 아닌 2급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지금 기존에 살 수 있었던 주택보다 높은 그레이드의 주택을 사놓을 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이냐는 수요자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자본이 향할 길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갭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향할 수 있는 길목,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다주택자가 정리하는, 세금 때문에 정리하는 물건이 나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법인들이 또 토해내는 물건들 좀 나와서 정리 조정되는 이 물건들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포지션 정리물. 자, 일단 양도세율이 강화되는 게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또 10%씩 가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이전에 정리하려고 또 종부세도 크게 오르는 게 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 이전에 정리하는 매물을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사업 등록 그리고 법인들이 매수했던 비중이 높은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중심지가 아니라 뭐 외곽이나 지방 지역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는 비중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특히 상급지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이런 다주택자 정리 물건, 법인 정리 물건이 시장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축이나 이 서울의 외곽 지역, 수도권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건들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은 가격 확장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전세가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갭이 아주 급도로 좁아지는 시즌이 이 시기 전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전세가율이 반등하고 높아지면서 전세가 급등하면서 임대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이 틈새 기회를 적절하게 내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집중되는 앞으로 이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수요가 집중되는 그 길목을 알아차리고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비규제 지역 몇 개 안 남았죠. 이거는 다시 묶일 확률도 있겠지만 뭐 주택이 이미 있으신 경우,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실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하나이신 분께는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찌라시 돌고 있죠. 이미 이제 김포 파주 묶는다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입니다. 신축의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이 모든 주택 연식 중에 신축이 지금 가장 전세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뭐 3억 정도가 올라 버렸어요. 이 무슨 매매가도 아니고. 자, 우리가 과거와 지금까지 왔을 때 보통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입주장에는 전세가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임대입법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옛말이 됐습니다. 틀린 말이 됐어요. 신축이 전세가가 더 높아요. 예, 신축장인데 전세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축장이니까 기다렸다가 좀 낮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그래서 신축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곳 중에 가장 수요자들이 아까 말했던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 갭이 정말 크게 좁아졌습니다. 2급지. 예. 갭이 크게 좁혀진 2급지의 준신축. 예. 전에는 이제 3급지밖에 못 사는 분들이 2급지 준신축을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갭이. 예. 그래서 이 지역의 또 가격 신장이 한번 피바람이 불겠구나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전세가 급등으로서 가장 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갭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대기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이제는 많아지는 거죠. 원래는 이거밖에 못 보던 거를 저거까지 볼 수 있으니까. 자, 상위 입지 거래가 가능한 이 대기 수요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거래가 물꼬를 트게 되면 또 한 번에 거래가 일시에 몰리는 시즌이 또 한 번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즌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전세가 급등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초반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고요. 이내 적응이 되면서 물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임대가 껴진 물건이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지금 초반일 밖에는 없을 겁니다. 물건 거래 가능한 물건 자체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응기가 끝나면 임대가 껴져 있어도 뭐 크게 저렴하게 내놓거나 이런 급매로 내놓거나 이런 경우는 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입주 가능 물건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뿐일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상당수의 물량들이 잔금 전 7개월, 8개월 이전에 미리 이제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입주 가능, 예, 7개월 뒤, 8개월 뒤 실입주 가능 이런 물건이 보편적으로 찾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재건축은 구축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구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급등에서도 큰 빛을 발할 정도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많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갭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가 뭐 전세가, 임대입법 도입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갔다 한들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재건축이. 예. 근데 이 포인트에서도 또 기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건 또 다음에 제가 컨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도 기회가 올 것이다. 자, 이번 시즌은 짧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정리 물건이 이제는 21년 6월이 지나면 다시 강제 종료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기간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물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강제적으로 기회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재개되면 또 호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래가 시작되면 바로 호가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갭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입법 초기 현상이 두드러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갭이 가장 적은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가 껴진 물건의 금매는 자, 이번 시즌은 짧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정리 물건이 이제는 21년 6월이 지나면 다시 강제 종료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기간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물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강제적으로 기회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재개되면 또 호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래가 시작되면 바로 호가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갭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입법 초기 현상이 두드러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갭이 가장 적은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위기 속의 기회, 전세가율, 전세가 급등이 가져다준 틈새, 그리고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소규모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멤버십에 전용관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 어제 하나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전세가율 급등에 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해당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또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멤버십 영상은 주당 한 편씩 매주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